매매일지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는 손실이 좀 많이 났고, 저번 달에 번 거 거의 다 되돌림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1억 5,800 정도 손실이 갔고, 가장 큰 이유는 레버리지 사용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1일 차에 익절하고 나왔는데,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레버리지를 쓰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큰 해결 방법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략을 대대적으로 좀 개편을 했는데, 일단은 가장 큰 문제점은 레버리지 사용. 두 번째는 물렸을 때 제가 그전에는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략은 잘못된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락장에서 트레이딩은 데이 트레이딩 했을 때 어떤 실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상 실력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났고, 그것을 빠르게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어떤 그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제거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손절 원칙을 지키는 것과 물림 후 타이트하게 익손절하는 거, 요거였는데, 지금 제가 그전에 했던 것이 타이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물린 다음에 두 번 정도 나올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했는데, 상승장이다라고 하면 물려도 되지만 물려도 좀 빨리 살려주고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만, 하락장이었을 때는 이게 먹히지 않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 하는 것과 가치 투자하는 것을 혼돈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락장에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, 본전 오면 팔자라는 생각으로 버티다가 손실을 더 키우기 때문에 절대로 하락장에 물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게 물리지 않는 것이 실력이고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정하기. 트레이딩에서 돈을 잃는 이유는 예측이 틀려서가 아니라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. 그리고 확실한 기회가 오기 전까지 며칠이고 무포지션으로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가지는 것.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하락 신호가 나오면 몇 달 혹은 몇 주 정도 그것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경계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이것이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차트보다는 심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, 심리의 변곡점,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읽어내는 것이 시장의 차트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. 그 다음에 갈리는 구간, 오버슈팅 구간을 파악하는 것, 지금 현재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30%,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40% 정도 국내 기준으로 조정을 받았고, 그 다음에 이 하락이 많게는 50에서 60%까지 더 하락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기대감에 오른 주식은 최대 70%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열어놓고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거래량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, 금요일날 장이 좋아서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하긴 했지만, 그때 상승했던 이유가 거래량이 증가했던
것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. 그전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거래량이 반도체주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70에서 80% 정도로만 거래가 됐고 계속 장이 좋지 않았습니다. 근데 금요일 날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시적이라도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옵션 만기도 있지만 거래량이 증가했던 거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효율론적인 생각. 네. 하락장에서는 유튜버의 어떤 CEO의 말을 믿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유튜브는 주관적인 방송을 내가 보고 있는지 객관적인 시황 방송을 보고 있는지를 구분해야 될 것 같고, 그다음에 호실적 그리고 선반영, 이벤트 소멸에 좋은 소식에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, 그다음에 이벤트가 소멸됐을 때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장 전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만 본장 들어가서 호실적에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 계속 명심해야 될 것 같고, 자, 하락장에서는 더 긴 조정, 그리고 장전에는 무포, 하락 바운스, 첫 번째 하락 저점에 저점을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, 그것이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손실의 비대칭성이 있는데 1,000원이 800원이 됐을 때 800원이 됐을 때 하락은 20%이지만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25%를 내가 벌어야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이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것을 손실 비대칭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반등이 언제 나올지를 항상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금요일 날 크게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때 거래량을 동반한 반등이 일어났는데 그때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던 거, 그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고, 그 다음에 하락 신호를 종합적으로 PPT로 만들어서 어떤 부분에서 하락 신호가 발생하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고점 신호는 주봉에서 확인하고 갈리는 구간, 즉 오버슈팅 나오는 구간은 일봉에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, 조금 있다가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은. 그 다음에 5년 1%, 3% 생존 확률을 생존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수익을 많이 내기보다는 살아남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차트 보겠습니다. 자, 현재 마이크론만과 샌디스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엘리엇 파동상 1파, 2파, 3파입니다. 1파 상승이 이 정도였으면 2파 상승 클 수 있고 2파 상승보다 3파 상승은 크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고, 자, 3파 상승에서 한 번, 두 번 음봉 나왔고, 두 번 음봉 주봉상에 나온 구간, 한 번, 두 번,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. 자, 1파 그 마지막 3파에서 한 번 고점 찍고 두 번 정도는 찍을 수 있는데 세 번째는 너무 과하게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한 번 상승 3파에서 한 번 상승 나오고 두 번째, 세 번째는
아주 조심해야 되는 구간, 그 다음에 현금 확보해야 되는 구간이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때부터도 사실상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, 지금 3파가 나왔을 때 자, 이때 지금 반도체가 되게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1파, 2파, 여기를 2파로 볼 수도 있었는데 1파, 2파, 그리고 3파 이렇게 볼 수도 있었는데 되게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2파, 3파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파동으로 봤을 때 여기가 그래서 3파가 된 것입니다.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조정 구간이 나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때부터도 조심하는 사람이 있었고, 그 다음에 고수들은 이때 상당히 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버슈팅 구간, 즉 갈리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즉 지워지는 구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. 그래서 고점은 지금 여기 이런 자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보고 거래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800대 초반 구간으로 보고 구간을 고점으로 보고 트레이딩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샌디스크 1파, 2파, 3파 이렇게 나왔고, 네, 주봉입니다. 주봉상 그렇게 나왔고, 네, 조정 구간 거쳤고,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 정도가 갈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, 음봉 나오고, 예, 음봉 나오고. 자, 음봉은 조정 구간입니다. 여기서 음봉 나오고, 이 정도.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고점에서 여기 한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네, 주봉상 여기 음봉인데 여기 한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갈리는 구간, 지워지는 구간입니다. 그래서 고점을 지금 한 이 정도로 보고 거래를 해야 될 것 같고, 1590 구간 정도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팔란티어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주봉상 50일선 50주 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 주도주에서 이탈했습니다. 그리고 엔비디아도 50주 선을 이탈했을 때 주도주에서 이탈했고,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주 선은 이탈하지 않았습니다. 50주 선 샌디스크도 마찬가지고. 근데 보시면 주도주 이탈할 때 21선, 보라색 선이 21선인데 21선을 자꾸 건드립니다. 그래서 어떤 좋은 신호는 아니기 때문에 주도주가 아니었을 때는, 그 주도주였을 때는 계속 타고 올라가는데 지금 주도주에서 이탈할 때부터는 20주 선을 건드립니다.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한번 건드리고 다시 건드린다라고 하면 조금 위험 신호가 더 커지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. 네, 그런 부분 차트에서 살펴봤고, 그 다음에
제가 데이 트레이딩 그 기록 남기는 것을 훨씬 더 단순화시켰습니다. 하락 신호를 캐치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제가 기록을 이런 식으로 남겼는데 기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훨씬 더 단순화시키고 간단하게 볼 수 있게끔 만들고 시장을 시장의 어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시장의 사람들의 어떤 심리 상태, 그다음에 시황을 읽는 거, 큰 흐름을 보는 것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하고, 그다음에 이쪽에서 기록 남기는 것도 지금은 한 이 정도까지 기록을 남겼는데 거래할 종목에 대한 핵심들만 짧게 기록을 남기는 전략으로 바꿔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네,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